이번 이야기는 싫어.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 나는 K대생이다. K대생은 반드시 술과 친해져야 하는 숙명 같은 걸 짊어지고 입학을 하게 된다. 1학년 때는 정말인지 인근의 여대 간 친구들을 만나며 그 친구가 너 요즘 술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냐? 이러고 물어볼 정도로 매일 술이었다. 거리도 많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 홀리기의 증상까지 보이는 애들도 여럿 있었다. 나는 이미 중딩 때부터 약주 삼아 한두 잔씩을 꾸준히 복용해오던 술이라 그나마 술자리엔 강한 여자 신입생이었고, 거로 주당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생일 때 과대표에게 참이슬 한 병과 긴 빨대를 선물 받기도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나는 정말 최고의 간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내가 1학년일 때 같은 과 3학년에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선배가 있었다. 이 선배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그 선배는 돌계단을 끝없이 올라가야 현관에 나오는 성북동 부잣집이란 아들이란 소문이 있었다. 사실인지는 지금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색소 부정증이 아니랄까, 색소 부정증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얗고 깨끗한 얼굴에 외모에 잘 어울리지 않는 남자다움까지 겸비해 있었다. 하지만 그 선배의 매력은 그런 것보단 술자리에서 빛이 났다. 유독 술자리가 잦은 우리 과에서 함께하는 자리 한 때마다 그 선배는 동기를 챙기랴, 후배를 챙기랴, 안주 시키랴, 계산하랴, 차 갖고 온 사람 대리 불러주고, 집 먼 사람 택시 태워주고, 여자 후배들 집 잘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여간 술자리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자리 지키고 모든 사람을 다 잘 돌보는 선배였다. NT 같은 걸 갔을 때 더 좋았다. 정신 놓고 구토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티시닥거리를 도맡아야 했었다. 여자애들 방에 들어가서 문단속하고 자는 것까지 보고, 술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날은 제일 일찍 일어나 해장거리까지 준비하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여자 후배들 중엔 술자리에 있을 때 그 선배가 그 자리에 있나 없나를 미리 확인하고 그 선배가 낀 술자리면 자신도 거길 가고, 그 선배가 불참이면 자신도 안 가는 애들도 많았다. 나도 그 선배가 있는 자리라면 왠지 더 편하게 맘 놓고 술 마실 수 있어서 은근히 그 선배가 함께 하길 바랬던 적이 많았었다. 나의 1학년은 술과 그 젠틀한 선배의 기억으로 홀멍홀멍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2학년이 되고 1학기를 마쳤을 즈음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젠틀맨 선배가 돌연 휴학을 해버렸다. 한 학기 마치면 졸업인데 휴학을 한 것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선배의 빈자리는 술자리에서 너무나 크게 드러났다. 그야말로 불편한 나날이었다. 술을 끊으면 될 것을. 공연히 휴학한 선배만 원망하며 시간은 지나갔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는 그 사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했다. 나이가 들자 당연히 술자리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짧게 보았던 그 선배는 깨끗이 잊어버렸다. 술자리에서 가끔 그 선배 잘 있을까 궁금해하는 정도였다. 직장인이 된 어느 날 대학로 쪽에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 근처 한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퇴근 후 바로 와서 저녁 겸 한잔 하려고 했으므로 저녁 7시 정도로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다. 근데 그 시간부터 구석 테이블에 만취해 주절거린 남자가 한 명 눈에 띄었다. 함께 있는 친구인 듯 해보이는 사람은 그만 마셔! 왜 이래! 하며 연신 그 사람을 다독이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도 구석 테이블이 너무 신경이 쓰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모습, 익숙한 목소리,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도 겉돌고 술자리는 금방 파할 수밖에 없었다. 술집을 나와서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불현듯 그 사람이 예전 그 젠틀맨 선배였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 선배는 뭐 어떤데? 라는 생각과 그 젠틀하던 사람의 현주소가 왜 좋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두 마음이 나를 갈등시켰지만, 내일이 토요일이라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생각과 최근 다이어트로 4kg를 감량해 자신감 만땅이었던 S라인 내 모습이
날 다시 그 호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호프에 들어서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선배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역시 그였다. 아까 함께 있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선배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그 선배에게 다가가 앉았다. 취해서 그런지 그 선배는 놀라지도 않았다. 나는 내 소개를 뻘쭘하게 했다. 기억하시겠냐고. 술맛장 00학번 별별학번 챔피언 XX라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뵙고 싶었노라 라고 인사를 했다. 그 선배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지만 역시 기억하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함께 2차 가자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근처에 있던 지하 깔끔해 보이는 호프 자리로 옮겼다. 반가운 마음에 술잔 앞에 두고 앉아있지만 사실 4년 만에 만나서 단둘이 술 마실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터라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갑자기 궁금해진 것처럼 나는 물었다. 선배, 예전에 그 젠틀함이 반 있었어. 이렇게 취하신 거 처음 본다. 젠틀맨 술 취해서 무너진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게 돼서 좋다. 그렇게 말했다. 선배는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별별학번 XX 너 입 무겁냐? 라고. 입 무거운 걸로는 대한민국 여자부 첫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술도 약간 오르고 하니까 뭔지 모를 선배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남은 술을 휙 들이키더니 선배가 입을 뗐다. 이제부터는 선배 이야기. 나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지만 집도 근처라 이웃이기도 했어.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고 전공하고 싶은 것도 같아서 같이 K대 별별과를 진학하기로 정해놓고 있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붙고 이놈 떨어진 거야. 그 친구는 K대보다 한 6설 정도 낮은 H대에 별별과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나는 K대로 친구는 H대로 입학을 했지. 그렇게 각자 대학을 가고 중간고사를 보고 하면서 그 친구와 자연히 연락이 좀 뜸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1학기 종강할 무렵쯤에 H대에 간 다른 친구 B군에게 그 소식을 우연찮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친구가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갔다는 거야. 벌써 군대 간 지 꽤 되어서 다음 주에는 100일 휴가 나온다는 거였어. 부대는 서산 어디에 있는 별별 부대이고 잘 다니다 학교 자퇴한 아들 부모님이 예뻐할 리 없지. 휴가 나와도 찬밥일 거라고. 그러니 내가 휴가 나오면 잘 놀아줘야 한다고 비군이 전해주더라.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미안하더라. 우리들은 고등 때 성적도 비슷비슷했는데 나만 붙고 장이 떨어졌으니 왠지 그 친구가 자퇴한 것이 내 탓도 있을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하여간 머리가 복잡했었어. 그래서 나 한 가지 계획을 세웠지.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 휴가 나온 날에 그 시간에 그 친구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그리고 그 친구 나오자마자 내 차에 태우고 휴가 기간 내내 여행하면서 잘 놀아주기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차도 빌려놓고 내부 외부 잘 닦아놓은 현금도 챙겨놓고 나는 서산에 있는 부대로 차를 몰았어. 초행길임을 감안해서 휴가 나오기 첫날 저녁에 출발했어. 일찍 도착하면 차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도 나오는 친구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부지런히 차를 몰았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던 터라 지도를 찾아가며 가다가 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날은 어둡고 비도 많이 내리던 터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게다가 뭔 놈의 부대가 굴이 굽이굽이 산속에 있는지 이 지도가 맞긴 맞는 건지 10m 앞도 잘 안 보이는 산길을 새벽에 혼자 달리고 있으니까 겁도 나더라고. 가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석주의라는 표지판도 보였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가파른 산길을 깎아 만든 길인지 진짜 좌우로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거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에 맞으면 긁힐 정도로 되어 보여서 좌우로 보면 이리저리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친 거였어.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렸지. 남자였어. 내가 80km 정도 달렸으니 즉사했었어. 그 사람을 죽였어. 흔들어 봤자면 이미 확실히 죽어 있었어.
왜 이 사람은 비가 퍼붓는 이런 때에 인가도 없는 이런 산속을 혼자 걷고 있었을까? 난 그 사람이, 이런 폭우가, 낙석들이 모든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서웠어. 난 차에서 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했어. 난 이제 겨우 21살이고 대학교를 갓 입학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인도와 차도 그게 구분이 돼 있지 않는 길들이 나쁜 거지. 그게 차를 보고 피하지 않는 저 사람이 잘못인 거지. 나는 낙석을 피하려다 사람이 못 본 것 뿐이지. 난 살인을 할 생각도 애초에 없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어. 내가 여기 온 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운전 조심하시라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신속한 결정을 하게 도왔어. 난 시체를 피해서 열심히 달렸지. 그렇게 한 5분을 달렸을까. 앞, 뒤, 옆, 어디 차 한 대 지나가지도 않더구로. 그러다 갑작스럽게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여기 오기 전 차 외부 청소를 할 때 앞부분이 약간 까진 것이 눈에 띄어서 카센터 형이 차 앞부분을 도색해준 것이 생각난 거야. 아직 도료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테고 비도 많이 온 터라 분명히 그 사람 옷이 묻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차를 돌렸어. 머리카락이 쭈뼛서도록 무서웠지만 난 없었던 일이 될 수만 있었다면 영원이라도 팔기세였으니까. 그 자리에 가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더라. 그리고 나는 장갑을 끼고 옷을 벗겼어. 하나하나 속옷만 남기고 다 벗겼어. 그리고 옷을 챙긴 채 시체는 다시 그곳으로 두고 다시 차를 달리기 시작했어. 비는 계속 많이 내려서 내 발자국과 핏자국을 다 씻겨 내려가게 했고, 나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옷을 불태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사태를 지켜보았지. 그런 사고가 많아서인지 그 사건이 뉴스에 나긴 했지만 별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나는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어.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하얀 피부가 아른거리는 거야. 꿈을 꾸면 내가 옷을 벗기는 걸 또 다른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술에 취한 날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환청까지 들리는 거야. 난 이러다 내가 폐인 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착실하게 살기 시작했어. 친절하고 젠틀하게 행동했어. 외부적으로 보면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듯이 보였겠지. 실제로 더러운 겁쟁이 살인자인데 술자리에선 더했어. 술 마시면 마음이 약해지고 편해지고픈 마음이 들었어. 실언이라도 할까봐서 항상 긴장하고 줌을 챙기고 정신을 잡고 놓지 않았어. 취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엉덩이도 붙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렇다고 술자리 같은데 어울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폐인이 될까봐 나는 언제나 너무 힘들었어. 물론 아무도 몰랐겠지만 상행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젠 다시 복학도 해야 되겠지. 그럼 졸업도 하게 될 거고. 선배 얘긴 그렇게 끝이 났다. 난 너무 황당한 이야기에 술이 다 깨버렸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긴 아니었기에 난 다시 되물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젠틀했던 거라고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취하신 건데요? 그리고 그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이 그 사건 시효가 끝난 날이야. 나 자수해도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된 것이지. 이런저런 걸 더 묻고 싶었지만 항상 젠틀하고 진지했던 선배 모습이 떠올라 슬프기도 했다. 난 집에 들어와서 잠도 안 오고 기분도 묘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 그런 7년 전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방 신문도 다 빠짐없이. 선배의 말은 사실이었다. 서산 별별부대 인근 산속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체 발견. 특이점 사체의 옷이 모두 벗겨져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폭우가 심한 밤이었던 터라 사체에서 그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아 범인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날 나는 선배의 연락처를 받지 않아두었다. 지금은 후회한다. 내가 이 얘기를 글로 쓰는 것을 이젠 시효도 만료돼버린 그 사건을 아직도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그 선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였다.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므로 그 선배에게 동정이 간다. 오히려 빗속에서 덜덜 떨며 피 묻은 시체의 옷을 벗겨서 21살 어린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좋질 않다.